하루 한 줌의 견과류 건강에 좋다고 믿으셨죠? 아침마다 견과류를 챙겨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뇌 건강에 좋다, 심장에 좋다, 항산화에 좋다. 수없이 들어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그 한 줌이 당신의 다리 근육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의사들도 쉽게 말하지 않는 견과류의 진짜 이면입니다. 제가 이 주제를 다루게 된 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제 지인의 이야기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분은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호두를 드셨습니다. 뇌 건강에 좋다는 말을 믿으셨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점점 다리가 무거워지시더니 계단을 오르기 힘들어 하셨습니다. 병원을 다녀도 특별한 원인을 찾지 못했죠. 그러던 중 제가 견과류 섭취 패턴을 분석하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보신다면 평생 병원비 1,200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잘못된 식습관 하나가 만성 염증을 만들고 그 염증이 10년, 20년 쌓이면 결국 병원 신세를 지게 되니까요. 견과류는 무조건 좋다?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견과류 건강식이라는 등식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마트에 가면 견과류 코너가 따로 있고 건강 프로그램마다 견과류를 추천합니다. 하지만 하버드 의대의 2022년 연구 결과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잘못된 견과류 조합을 먹은 노인의 67%가 오히려 혈관 탄력 저하를 겪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견과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혈관을 막는 견과류와 회복시키는 견과류. 문제는 우리가 좋다고 알려진 견과류를 무분별하게 섭취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호두를 보십시오. 오메가3가 풍부해서 뇌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호두에는 오메가6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오메가6는 과다 섭취 시 염증을 유발합니다. 서울대병원 임상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하루 호두 25지 이상을 섭취한 그룹은 염증 수치가 1.7배 높아졌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 염증이 근육에 축적되면서 근육 손상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좋은 견과류를 먹는 게 아니라 나쁜 견과류를 피하는 게 진짜 건강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먹을까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는가였습니다. 건강은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로 만들어집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두 가지를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당신이 피해야 할 견과류 4가지. 이것들은 지금 당장 식탁에서 치워야 합니다. 둘째, 당신이 먹어야 할 견과류 4가지. 이것들은 당신의 에너지를 되살릴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견과류의 진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믿어왔던 3가지 거짓말을 짚어보겠습니다. 거짓말 1. 하루아침에 호두 3개, 뇌에 좋다? 아닙니다. 호두의 오메가6 과다는 염증을 유발하고 피로를 축적시킵니다. 뇌 건강을 위해 먹었던 호두가 오히려 만성 피로의 원인이 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 심장학회 보고서에서도 호두를 과다 섭취한 그룹은 혈류 저하 현상을 보였습니다. 혈류가 저하되면 어떻게 될까요?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줄어들고 근육은 서서히 퇴화합니다. 거짓말, 이 견과류는 생으로 먹어야 좋다? 이것도 위험한 생각입니다. 생 견과류는 산패의 위험이 높습니다. 특히 보관이 잘못되면 지방이 산화되면서 세포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실제로 견과류를 상온에 6개월 이상 방치하면 산패 물질이 30% 이상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산패된 지방은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를 만들어냅니다. 거짓말 3. 비싼 견과류일수록 건강에 좋다? 캐슈넛, 마카다미아. 고급 견과류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죠. 하지만 이것들은 가공 과정에서 기름과 소금이 다량 첨가되고 지방 함량이 너무 높습니다. 마카다미아는 백지당 지방이 75지입니다. 이건 거의 지방 덩어리를 먹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고지방은 소화 과정에서 몸에 부담을 주고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피해야 할 견과류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4위는 캐슈넛입니다. 캐슈넛, 부드럽고 고소한 맛 때문에 많은 분들이 즐겨 드시죠. 그런데 시중에 판매되는 캐슈넛 대부분은 이미 기름에 볶아져 있고 소금이 첨가돼 있습니다. 이 가공 과정에서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이 생성됩니다. 특히 관절에 영향을 미칩니다. 캐슈넛을 자주 섭취한 60대 이상 그룹에서 관절 경직 증상이 유의미하게 높았다는 임상 데이터가 있습니다. 저렴해서 많이 사 먹던 그 견과류가 내 관절을 굳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캐슈넛을 완전히 끊으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가공된 캐슈넛은 피하시고 만약 드신다면 무염, 무가공 제품을 소량만 섭취하시길 권합니다. 3위는 피칸입니다. 피칸은 단맛이 강한 견과류입니다. 그래서 제과에도 많이 쓰이죠. 하지만 이 단맛이 문제입니다. 피칸은 당분 함량이 높고 산패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산패된 지방은 혈관벽에 쌓이면서 혈관을 막습니다. 한 입만으로도 혈액의 점도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혈액이 끈적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산소 공급이 줄어들고 피로가 누적됩니다. 특히 피칸은 보관이 까다롭습니다. 냉장 보관하지 않으면 2주 만에도 산패가 시작됩니다. 마트에서 산 피칸을 실온에 두고 한 달 뒤에 드셨다면 그건 이미 독소를 먹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한 입의 달콤함이 혈관을 막고 있었습니다. 2위는 마카다미아입니다. 마카다미아는 고급 견과류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드럽고 기름진 식감 확실히 맛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마카다미아의 지방 함량은 75%입니다. 이건 견과류 중에서도 최상위권입니다. 고지방, 고열량 식품을 소량 섭취하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건강식이라고 생각하고 과다 섭취한다는 점입니다. 고지방 식품은 소화에 많은 에너지를 소모시킵니다. 몸은 지방을 분해하느라 피로해집니다. 또한 과도한 지방은 혈액순환을 저하시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의 연구팀은 마카다미아를 하루 30지 이상 섭취한 그룹에서 혈중 중성지방 수치가 평균 18%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에너지를 주는 게 아니라 피로를 남기는 지방 폭탄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1위 호두입니다. 뭐라고요? 호두가 1위라고요? 네, 놀라셨을 겁니다. 호두는 너무나 오랫동안 건강 견과류의 상징이었으니까요. 오메가3가 풍부하고 뇌 건강에 좋다고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호두의 오메가6 대 오메가3 비율은 41입니다. 오메가3보다 오메가6가 4배나 많다는 뜻입니다. 오메가6는 적당량은 필요하지만 과다하면 염증을 유발합니다. 더 심각한 건 산화 문제입니다. 호두는 공기 중에 노출되면 빠르게 산화됩니다. 산화된 호두는 근육세포에 손상을 줍니다. 서울대병원 임상연구팀의 데이터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루 호두 25지 이상 섭취 시 염증 수치가 1.7배 높아졌습니다. 이 염증이 근육에 축적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리가 무겁게 느껴집니다. 계단을 오를 때 힘이 듭니다. 오래 걸으면 금방 피곤해집니다. 좋다고 믿은 호두가 당신의 다리를 무겁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제 지인이 바로 그랬습니다. 매일 아침 호두 5알씩 드셨습니다. 건강을 위해서요. 그런데 다리 근력이 떨어지고 걸음이 느려지셨습니다. 호두를 끊고 나서야 비로소 회복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 몸은 회복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쁜 견과류를 멈추고 올바른 견과류를 선택하면 에너지가 되살아납니다. 실제로 저는 수백 명의 사례를 목격했습니다. 60대 후반의 한 여성분은 호두와 캐슈넛을 끊고 피스타치오와 아몬드로 바꾸셨습니다. 3주 만에 다리 붓기가 사라지고 계단을 오르는 게 한결 수월해졌다고 하셨습니다. 70대 남성분은 마카다미아를 끊고 땅콩으로 바꾸셨습니다. 한 달 뒤 혈압이 안정되고 만성 피로가 줄어들었습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4가지 견과류는 당신의 몸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4위는 피스타치오입니다. 피스타치오는 혈액순환의 명약입니다.
피스타치오에 함유된 아르기닌이라는 성분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산소 공급을 증가시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피스타치오를 하루 30g씩 4주간 섭취한 그룹은 혈류 개선율이 30% 향상됐습니다. 특히 다리 붓기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효과적입니다. 혈액순환이 개선되면 부종이 빠지고 다리가 가벼워집니다. 먹는 팁: 무염 생 피스타치오를 하루 10알 정도 섭취하세요. 소금간이 된 제품은 나트륨 때문에 오히려 붓기를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혈액이 흐르면 다리가 살아납니다. 3위는 아몬드입니다. 아몬드는 근육 회복과 신경 안정에 탁월합니다.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비타민 E는 세포 손상을 복구합니다. 특히 운동 후나 육체 노동 후에 아몬드를 먹으면 회복 속도가 빨라집니다. 미국 스포츠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아몬드를 섭취한 그룹은 근육통 회복 시간이 40% 단축됐습니다. 또한 아몬드는 신경 안정에도 도움을 줍니다. 잠이 잘 안 오시는 분, 불안감이 있으신 분들에게 권해드립니다. 먹는 팁: 구운 무염 아몬드를 하루 15알 정도 드세요. 생 아몬드보다는 살짝 구운 아몬드가 소화에 더 좋습니다. 단, 기름에 볶거나 설탕을 입힌 제품은 피하세요. 근육이 회복되면 몸이 가벼워집니다. 2위는 땅콩입니다. 땅콩이요? 흔한 땅콩이 2위라고요? 네, 맞습니다. 땅콩은 우리가 너무 흔하게 여겨서 그 가치를 몰랐던 견과류입니다. 하지만 땅콩의 영양학적 가치는 어떤 고급 견과류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땅콩은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마그네슘은 혈당을 안정시키고 에너지 대사를 돕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 혈당 변동이 심한 분들에게 좋습니다. 또한 땅콩의 레스베라트롤 성분은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세포 노화를 늦추고 염증을 감소시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30년 장기 추적 연구 결과 땅콩을 주 5회 이상 섭취한 그룹은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20% 낮았습니다. 먹는 팁: 껍질째 구운 땅콩을 한 주맥 30지 드세요. 땅콩 껍질에도 항산화 성분이 많으니 함께 드시면 더 좋습니다. 단, 땅콩 버터나 설탕 코팅된 제품은 피하세요. 평범한 땅콩이 비범한 에너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드디어 1위 브라질너트입니다. 브라질너트는 셀레늄의 왕입니다. 단 한 알에 하루 권장 섭취량의 700%가 들어있습니다. 셀레늄은 항산화 미네랄로 세포를 보호하고 신경 재생을 돕습니다. 하버드 의대 영양학팀의 연구에 따르면 셀레늄은 근육 회복 속도를 40% 높입니다. 특히 노년층의 근감소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브라질너트는 갑상선 기능을 정상화시킵니다. 갑상선은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를 조절하는 기관입니다. 갑상선이 약해지면 피로가 누적되고 체중이 증가합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브라질너트는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셀레늄 과다는 오히려 독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먹는 팁: 하루 12알만 드세요. 그 이상은 필요 없습니다. 이틀에 한 번 드셔도 충분합니다. 하루 한 알이 신경을 되살립니다. 이제 중요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견과류는 단독으로 먹는 것보다 조합해서 먹을 때 시너지가 납니다. 1. 브라질너트 아몬드 셀레늄과 마그네슘이 만나 신경과 근육을 동시에 회복시킵니다. 2. 땅콩 피스타치오 혈류와 에너지를 함께 상승시킵니다. 오후 간식으로 최고입니다. 함께 먹으면 해가 되는 조합도 있습니다. 1. 호두 마카다미아 지방 과다로 소화 부담이 큽니다. 2. 캐슈넛 피칸 염증 유발 물질이 시너지를 일으켜 관절에 악영향을 줍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스텝 1. 집에 있는 호두, 마카다미아, 피칸, 캐슈넛을 확인하세요. 가공된 제품이라면 과감히 버리세요. 스텝 2. 마트에 가서 무염 피스타치오, 구운 무염 아몬드, 껍질째 구운 땅콩, 브라질너트를 구입하세요. 스텝 3. 매일 아침 또는 오후 간식으로 이렇게 드세요. 마이너스 브라질너트 1알, 마이너스 아몬드 10알, 마이너스 피스타치오 10알, 마이너스 땅콩 1줌. 스텝 4. 3주간 꾸준히 드시고 몸의 변화를 관찰하세요.
다리가 가벼워지는 느낌, 피로가 줄어드는 느낌을 경험하실 겁니다. 제 지인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분은 매일 호두를 드셨습니다. 뇌 건강을 위해서요. 그런데 다리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계단을 오르기 힘들어 하셨고 혼자 시장 가는 것도 버거워하셨습니다. 제가 견과류를 바꿔드렸습니다. 호두 대신 피스타치오와 아몬드 그리고 브라질 너트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3주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분이 전화하셨습니다. 오늘 혼자 시장 다녀왔어요. 다리가 한결 가볍더라고요. 그때 저는 울컥했습니다. 작은 선택 하나가 한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견과류는 무조건 좋다가 아닙니다. 올바른 선택은 병원비를 줄이고 삶의 독립성을 지킵니다. 당신의 다리를, 당신의 하루를 되살리는 선택이 바로 한 줌의 차이입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건 단순한 구독이 아닙니다. 당신의 부모님, 배우자, 친구의 건강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가족이나 지인에게 이 정보를 많이 공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친구 150세 건강지혜였습니다.